2019학년도에 실시되었던 3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영역에 대한 모의고사 풀이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림은 함수 f, x에서 x를 나타낸 것이다. f에 6을 대입한 값과 f 인버스에 8을 대입한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f6과 f 인버스 8 이 두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f6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생각했을 때 함수값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f라는 함수에다가 6을 대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또 f 인버스 8 역시 함수값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f의 역함수에다가 과연 8을 대입하면 무엇이 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역함수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5번 문제를 풀 때에는 함수값을 구할 때 어떻게 했었는가, 또 역함수는 무엇이었고 그 역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F6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쉽죠? F6은 f라고 하는 함수에 6이 과연 어디에 대응되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f의 6의 값이 4라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f 역함수에 8을 대입한 값이 얼마이냐? 자, 이것은 실제로 이 함수 주어진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f 인버스를 구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함수 fx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각각의 방법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자,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또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F방향을 정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했을 때 우측이 정의역이 되고 좌측이 공역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바로 역함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라고 하는 집합, X라고 하는 집합 2468, 2468. 자, 이번에는 f의 역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응되었던 것이 이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응되는 것이니까 거꾸로 화살표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가 어디로 갑니까? 파란색 화살표 4로 가죠. 4는 6으로, 6은 8로, 8은 2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함수를 구했을 때 결국 f 역함수라는 함수에 정의역에 해당되는 8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바로 무엇이다? 2가 된다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f 인버스 8은 2라는 값을 찾아낸 겁니다. 자,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자, f 역함수에 8을 대입한 그 값이 a라는 값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거꾸로 8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정방향으로 되어 있던 f라는 함수에 a를 넣으면 8이 된다. 도대체 누구를 대입해야 8이 되는가? 자, 그림으로 보면 함수값으로서 8을 갖는 게 누구냐? 정의역에 있는 2가 된다. 아, 그래서 a값은 2가 됩니다. 해가지고 f 역함수에 8을 집어넣은 것이 a가 결국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f 인버스 8이 2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f6과 f 인버스 8의 합을 찾아보면 되는 건데 다 주어져 있습니다. f6은 4, f 인버스 8은 2, 4와 2를 더해서 결국 6이라는 답을 갖게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3개를 더한 거의 제곱 형태의 곱셈 공식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써보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자, 이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보다 보니까 자, 여기 c가 아니라 플러스 c가 아니라 마이너스 c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빨간색 식의 모든 자리에 c 대신에 마이너스 c를 갖다 넣어보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도 마이너스 c, 여기에도 마이너스 c, 여기에도 마이너스 c 다 교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c를 제곱해야 되는데 교체해보니까 마이너스 c를 제곱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역시나 그냥 c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플러스 2에 ab, bc가 아니라 이제 b 곱하기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곱하기 a가 되니까 마이너스 ca.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싹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25니까 25는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대상이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다음 플러스 2배의 ab 빼기 bc 빼기 ca, ab 빼기 bc 빼기 c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이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5라고 하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9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다음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저거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자, 지금 이 문제는 결국 2차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보통은 2차 부등식이니까 2차식을 무엇을 했을까요? 인수분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2차식과 0을 비교해 봤을 때 왼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바깥 범위, 2차식이 0이 되는 숫자의 바깥 범위가 바로 답이 되었고요. 해가 되었었고, 0쪽이 크다고 부등호 방향이 나타나져 있는 경우에는 사이 범위가, 2차식이 0이 되는 값의 사이 범위가 해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을 겁니다. 지금 보아하니 0쪽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수의 사이 범위가 해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2차식, 주어진 2차식에서 좌변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얘는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어서 그 두 수의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될 텐데 그 두 수라고 하는 것이 b와 6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6 요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b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b는 6보다가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x-b, x-6으로 인수분해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에 b 플러스 6x 플러스 6b,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쓴 이 부등식과 아까 처음에 주어졌던 이 부등식은 같은 부등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b 플러스 6의 값이 8이 되기 때문에 b는 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a라고 하는 것은 b에다가 6배를 한 것이 되겠죠. 자, a와 6b가 같으니까. 그래서 a의 값은 1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와 b의 합은 14가 되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숫자
000111111을 0끼리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9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자, 그러면 보아하니 이 문제는 순열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의 수 부분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처음 접할 때 이 문제가 순열에 대한 문제인지 또 조합에 대한 문제인지 확실하게 팍 집어서 풀 수가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9개의 숫자를 가지고 9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럼 9개 자리를 쭉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숫자들을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 조건에 맞게 하려면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될지를 따져보면서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9자리를 이렇게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0과 1을 가지고 9자리 숫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의 수 여기에는 1밖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은 무조건 하나 쓰게 되죠. 자, 그러면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지금 0이 3개가 있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일렬로 나열한다. 분명히 순열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이런 것도 순열에서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교대로 세운다. 뭐 이런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꼬아놓은 내용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학생들끼리도 남학생들끼리도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0, 3개는 똑같은 애들입니다. 1, 5개, 이들끼리 똑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1, 1번에 2, 1번에 3, 1번에 4, 1번에 5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들어갈 이 8자리에 0끼리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게만 배열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1을 세워서 벽을 칠 겁니다. 0끼리 이웃하지 않기 위한 바리케이트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과 1 사이 또는 양 옆에 끝에 이 부분에는 0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총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생겨요. 0이 들어가야 되는데 0은 이렇게 앞에 3개가 연속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맘대로 1과 1 사이에 하나씩만 들어가게 되면 절대 이웃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0이 3개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얘네끼리 순서가 필요하느냐?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지금 6개의 자리 중에 3개만 선택만 하게 되면 내가 하나, 둘, 3개 자리를 선택했다면 여기가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0이 3개만 딱 들어가면 된다. 그럴 경우에 여기 들어가면 1, 0, 1, 0, 1, 1, 0, 1, 1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순열이 아니라 조합의 수라는 거죠.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6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하면 6, 5, 4를 3, 2, 1로 나눈다 해서 2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8번의 답은 20이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5번, 6번, 7번, 8번을 해봤는데 역함수에 관한 내용, 또 곱셈 공식에 관한 내용, 2차 부등식, 그리고 조합 이런 4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씩 어려워지는 9번, 10번 그 이후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